한국 자영업 위기의 심화. 한국의 자영업은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 요인과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이고 전환기적인 충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내수 시장의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극심한 제로섬 게임 속에서 한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는 곧 다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및 부채 부담,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은 최근에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이자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습니다. 연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연체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년층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물가 상승은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동일 업종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결국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인구 감소는 소비 인구를 줄여 자영업 시장의 경쟁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등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도 전통적인 외식업 중심의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창업기업의 5년차 폐업률은 66.2%로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5년차 생존율이 22.8%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 때 그 설렘과 희망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희망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그 위기의 진짜 모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2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작년 딱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체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게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문제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이 위기가 대체 얼마나 큰 흐름인지 숫자를 통해서 그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난 수십 년의 흐름을 딱 보여주는데요.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선하고 하늘색 선 둘 다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이 하늘색 선. 그러니까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입니다. 다른 그룹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가파르잖아요. 이건 분명 이분들이 뭔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속해서 아래로 꺾이는 그래프, 이 뒤에는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그분들의 진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딱 두 가지 용어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직원을 둔 고용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자 또는 가족끼리 일하는 자영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을 그냥 자영업자라고 하나로 묶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현실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여러분,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자, 이 보라색 선, 60세 이상인데요. 그냥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반대로 다른 나이대, 특히 청년층을 나타내는 이 파란 선은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제 자영업은 은퇴 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영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간도 한번 볼까요? 정말 더 오래 그리고 더 힘들게 일합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고요. 쉬는 날도 월급 받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적어요. 말 그대로 쉼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소득 격차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 고용주 그룹을 한번 볼게요. 파란색, 초록색이 상위 소득층인데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자영자 그룹은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빨간색, 노란색, 즉 소득 하위 계층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 똑같이 자영업자라고 불리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지켜줘야 할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장사가 안 되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이분들을 지켜줄 사회적인 안전망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있잖아요. 실업급여 받고 하는 거요. 근데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보험료가 직장인보다 3배 이상 비싸거든요. 이러니 가입률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 거죠. 심지어 이건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인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직장을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 이 초록색 막대는 거의 98%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 있죠.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 속한 이 지역가입자, 하늘색 막대는 납부율이 현저히 낮아요. 이 차이가 결국 나중에 이분들의 불안한 노후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우산 공제. 이건 자영업자분들의 퇴직금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장려세제. 이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사회보험료 내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영업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액이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봐도 이분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원책 대부분이 직원을 둔, 즉 고용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더 도움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자영자들은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 말고요. 애초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바로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많은 지원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이 깊고 오래된 구조적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어진 상처에 임시로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에 머무는 걸까요? 어쩌면 한국 자영업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게 문을